두 번째 현장에 왔는데, 두 번째 현장은 뒤에 보시면 또 롯데타워가 보이시죠? 너무 잘 보이네요. 예, 아까 첫 번째 현장에서 저 길만 하나 건너서 온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그 9호선 송파나루역 도보 2분, 3분 정도 거리에 있고, 완전 역세권이네요. 네, 완전히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홍리단길이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롯데타워에서 쭉 연결되면서 네?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도 지금 상권이 계속 퍼져가고 아, 있거든요. 이렇게. 핫한 음식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쪽도 네. 이제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건물은 우측에 있는 쪽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저희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맞아요. 두 번째 건물. 예, 두 번째 건물. 선생님, 그런데 아까는 이제 털을 다지는 첫 번째 단계 건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털을 다지는. 네. 근데 뒤에 건물 보니까 아직 허물기 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계약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아, 한 달? 네, 따끈따끈한 매물이고 아직 잔금도 치르기 전인 매물입니다. 네, 현장했고 계약했고 이제 진행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철거 계획 준비하고 지금 한참 이제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건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해서 이제 건축주님하고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하시면서. 설계 단계에 있는 현장인데, 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현장에서 길 건너에 있는 현장이고, 매수할 때도 네.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아니, 너무 자리가 좋다 보니까 네. 쉽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에피소드가 또 나름 있었다고요. 네, 보통은 이제 송파 지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금매가 왔다고 해서 현장을 와서 봤는데 되게 너무 좋은 건데 평당가도 평당 여기 한 4,500 정도 하거든요. 평당가도 되게 나쁘지 않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네. 그 매도인이 이제 돌아가셨고 상속 물건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압류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좀 풀면서 좀 문제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좀 되게 잘 매매 계약을 한 현장. 그래서 이 건물의 되게 큰 장점은 네. 이 도로가 나중에 수업 때 배우시면 알겠지만 북도로예요. 북도로, 예. 노스도로. 예. 오. 북쪽으로 이제 도로가 접하면 건물을 훨씬 더 높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요. 그게 방향에 따라 또 다릅니까? 네,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북도로고 또 여기 코너 건물이에요. 아, 그러네. 이렇게 코너가 있네요. 코너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네. 건물의 가시성이 되게 넓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코너 건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 평당가가 좀 높거든요. 토지는 한 60평 정도 되고요. 지금 계획은 5개층 정도 계획했고, 네. 그러니까 수익성 분석으로 봤을 때는 한 보증금 한 8억에 네. 월 한 1,800만 원, 1,900만 원 정도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같은 경우는 한 10억 초중반 정도 들어가면 네. 거의 월 현금 흐름이 이자 다 빼고도 거의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연간 1억 이상의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안공이 되면 그런 좋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수익성 분석을 제가 배우기 전이라 네, 잘은 네. 모르지만 일단 귀에 들어오는 건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건물이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북도로가 끼다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5층이지만 좀 1조사선에서 좀 깎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좀 깎여요. 근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전혀 깎이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는 그런 아.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저기도 1, 2, 3, 4. 5, 5층까지 똑바로 올라갔잖아요. 아, 깎인다는 게 그러면은 어떤 현장 보면 3층까지밖에 신축이 안 되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1조가 깎여서 건물을 더 많이 못 올리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되게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되게 중요해요. 네, 한 층을 온전히 쓸 수 있는가 아닌가가 네, 중요하겠군요. 네. 여기는 5개 층을 온전히 쓸 수 있고, 여기 건축주님도 처음에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네. 동네가 또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또 신축 주인세대 또 사실 걸 계획해서 5층을 또 전체적으로 혼자 다 부럽다. 넓은 테라스 만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부럽습니다. 송파구 한가운데에 그쵸. 우리 집과 테라스와 또 아래에 내 건물. 네. 너무너무 상상만 해도 부러운데 자꾸 침만 나오니까요. 세 번째 현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보시죠.
자, 세 번째 현장에 도착을 네.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현장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거의 비슷한 동네인데 여기는 이제 송리단길이라기보다는 이제 송파나루역 도보 한 3분, 4분 정도. 송파나루역. 네. 아. 그래서 연결되는 지점에 있고 여기도 네. 공원이 있어서 그러네요. 카페하고 이런 데가 되게 많고 해서 향후에 이제 여기 뒤로 오면 완전 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되게 가시성도 좋고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는 석촌역, 네. 여기는 송파나루역. 네. 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동을 네. 차로 이동을 했는데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네, 않았던 네, 것 같고 그러면 석촌역이랑 송파나루역 뭔가 상권적으로나 입지적으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석촌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거기 송리단길이 있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 위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기 주변에 일자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 직장인들의 수요가 좀 더 많은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지구 단위로 계획이 묶여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개발을 해요.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상권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1, 2층은 근생으로 근생, 가고요. 네. 3, 4, 5층은 다세대로 가요.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사실 다세대 형태거든요. 그쵸? 대단위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다세대로 이제 구성했고 여기 되게 장점이 그렇게 되면 그 다세대로 신축을 하면 건설임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건설임대. 네, 건설임대를 하게 되면 신축을 완공하고 난 뒤에 이제 보유하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네. 재산세 같은 경우도 거의 100% 면제가 되고 나중에 10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하면 그 10년 후에는 7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그 양도세 같은 경우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지금 토지 매수하면서 취등록세를 되게 많이 냈거든요. 네. 1억 이상 냈는데 그거를 나중에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환급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큰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구성을 한 그래서 앞단은 다중주택 형태로 좀 구성했다고. 다중주택이요? 그래서 네. 원룸 형태, 원룸주택 형태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직장인도 많고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투룸이랑 쓰리룸 위주로 좀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세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으면 다세대를 다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다세대는 근데 이제 그 신축을 하다 보면 방을 쪼개면 쪼개수록 수익성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월현금으로 보면 또 다중이 좋고 또 이제 그런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또 다세대 좋아서 내가 어떻게 보유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다가구로 할지 다세대로 할지 다중으로 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계획해야 된다. 혹시 또 이 건물의 특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축주님께서 네. 되게 외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1, 2층 근생을 사활을 걸어서 되게 외관을 멋지게 만들 거고 네. 아마 이제 나중에 그 외관 완성됐을 때 기대하셔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되게 멋지게 만들 거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태는 이제 철거 다 완료하고 협파기 해서 지금 이제 건물을 이제 올릴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 5개월 정도 뒤면 건물 모습을 갖추고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기대됩니다. 또 1, 2층에 사활을 걸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떤 멋진 모습일지. 네. 아니,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클래스 들을 때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뭔가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서울시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거나 도시를 계획할 때 그 단위로 이렇게 개발에 대한 구획을 만들지 않으면 난개발이 일어나잖아요. 지구 단위로 계획을 묶어 놓지 않으면 막 여기 저기 막 신축해 놓으면 이상하게 막 건물이 구성되고 그러면 이제 통합적으로 개발이 안 되니 뭐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저희는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권 정말 이쁜 상권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개발할 거야 해서 이제 지구 단위를 할 수도 있고요. 대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이제 그렇게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아파트를 구성할 때도 지구 단위 계획에서 여기는 다 아파트를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대개는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 개발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조례를 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보통은 그런 지구 단위 계획에서 여기는 오피스텔 만들자, 혹은 여기는 아파트촌을 만들자 네.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네. 그 계획에 좀 어긋나는지 아닌지 확인을 네. 하고 신축을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강의를 할 때도 네. 여기가 지구 단위 지역으로 묶여 있냐, 안 묶여 있냐를 되게 많이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오늘 그 송파에 좀 핫한 그 저희 신축 부지, 네. 신축 대상하는 지역을 3개를 봤는데 네. 좀 오늘 임장을 다녀본 소감이 어떠실까요? 저는 제 인생 첫 임장인데 네. 예, 믿음직한 우리 선생님과 함께해서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네. 이제는 슬슬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수익성 분석까지 배우고 네. 조금 더 신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숫자적으로 알게 되면 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내가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축 너무 먼 이야기 같다 느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노베이스인 저도 네. 네, 첫 임장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오늘 추운 날에도 정말 이렇게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다음에 다른 임장 현장에서 보시면 좀 더 성장한 네. 도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